아침에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이 아침엔 매일경제의 김은미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아침엔 매일경제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종합 비타민처럼 이렇게 좀 조간에 엑기스만 탁탁 집어서 한 입에 쏙 넣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면 알아볼까요?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일면, 야당 노란봉투법 강행, 여당 대통령 거부권 건의입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얘기죠. 어제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 이 야당에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 거야 노조법 개정 폭주다. 민주정의당 환노위에서 처리를 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파업 천국을 조장하는 법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는 보도 보고 계십니다. 다음 일면으로 좀 가볼까요? 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죠. 건폭, 임기 내 완전 근절, 불법 방치 기업엔 지원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여기서 윤 대통령 건폭, 이 건설노조 이 폭력을 건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도 높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건설노조 폭력 특별 단속을 지시했다. 원래비 요구된 공갈과 협박으로 처벌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실려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동성 커플은 공동체다. 이 건보 자격 최초 인정입니다. 이 동성 부부 우리나라에선 법적으로 그동안 인정이 안 돼 왔었는데 건강보험을 얘기를 하죠.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인정을 했다 동성 부부에도 이 소식이 지금 실려 있습니다. 최초로 인정이 된 건데요. 이게 지금 1심이 아니라 항소심 2심에서 인정이 됐습니다. 고법,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 1심을 뒤집고 피부양자로 등록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한국일보 한 번 더 볼까요?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코너 몰린 푸틴, 핵무기 감축 협정 중단 초강수입니다. 네, 이게 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냐? 어제 푸틴 대통령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국정 연설을 했습니다. 요즘 이 공개된 석상이 잘 안 나와서 오히려 이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국정 연설을 통해서 이건 서방이 확전 책임이 있다. 협정을 탈퇴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국제적인 약속을 탈퇴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중단하겠다. 뭔가 불쾌감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죠. 네. 다음은 저희가 좀 야심차게 개편과 함께 좀 준비를 해본 코너입니다. 아침엔 사진입니다. 네,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아무리 많은 얘기도 한 번 본 것만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사진 기사 소식인데 이게 대체 뭘까? 지금 일단 폐허인 것 같아요. 폐허인데 이 위에 지금 빨간 사진과 지금 이 성모 마리아 이 그림이 지금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입니다. 네. 이 무슨 얘기냐? 우크라이나에 지금 자원 입대한 두 부부, 31살 부부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 두 부부가 같이 이 전장터에 나가서 최전방에 있다가 숨졌다라는 소식입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함께한 우크라이나의 부부 소식 저희가 사진 한 장으로 좀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뉴스 속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간 기사의 이면 얘기를 좀 대담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건폭입니다. 이 건폭, 아까 저희가 일면 소개하면서 보셨죠. 건설노조 폭력을 줄여서 건폭.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 걸까 좀 자세히 기사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윤 대통령 건폭과의 전쟁 지시. 불법을 방치하면 국가가 아니다. 이걸 방치하지 않겠다. 이걸 방치하면 국가가 아니다. 굉장히 지금 센 발언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왔냐? 어제 국무회의에서 나온 얘기인 건데 어제 국무회의 때 윤 대통령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민관협회도 불법 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네, 윤 대통령 굉장히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건폭. 건폭하면 문득 생각나는 게 조폭이죠. 조직폭력이 연상되는 지금 건폭이랑 단어를 직접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이 국무회의 발언 이례적으로 생중계가 됐습니다. 이 원래 국무회의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 사실 영상이 공개가 되고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직접 국무회의 생중계하겠다 라이브로 언론사에서 다룰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도 이제 생중계를 했었거든요. 김병민 위원님. 네. 윤 대통령이 지금 노조에 대해서 강경하게 지금 입장을 내세운 게 처음이 아니긴 합니다. 3대 개혁 중에서 노동이 최우선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중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개혁이 없겠습니다마는 네. 그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여러 가지 어려운 단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저께 꺼내들었던 이 노동 문제는 네. 개혁에 앞서서 불법에 대한 엄단한 나름대로의 결정을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타워 크레인 등에 대해서 원래비를 받고 그 뒷돈으로 태업을 하게 되는 일련의 상황들이 만연해 있다는 상황은 대한민국 건설 현장 도처의 불법을 방치하게 되는 것인데 그동안 어떤 누구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즉각적인 결정 조치들을 하는 일이 소홀했기 때문에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 원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런 불법적인 기득권과 단절하게 되는 것, 아마 이 부분을 원하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네. 특히나 최근에는 이 건설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실질적인 건설 원가 상승, 또 지금 현재 경기가 어려운 침체 상황이 있어서 기업들이 갖고 있는 각종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힘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3대 개혁보다는 이 불법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측면에 훨씬 더 강력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3대 개혁의 하나로 보기보다는 일단 불법, 이 정의라는 측면에서 불법 엄단이라는 측면에서 좀 방점을 찍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종훈 평론가님. 네. 저는 지금 건폭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시고 그다음에 건폭과 전쟁을 해야 된다. 이런 단어를 쓰시는 것 자체가 네. 도가 지나친 노조 때리기다. 지난 화물연대 파업 당시에 일종의 재미를 본 윤석열 정부가 또 한 번 노조를 악마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까 이제 김병민 위원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타워 크레인의 원래비 이것이 건폭, 불법에 우리 건설 현장에 불법이 판치는 사례다라고 했는데 우리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법원은 최근에 타워 크레인 원래비에 대해서 지난 16일에 강주고법에서 2심 판결이 나왔어요. 항소심 판결이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임금의 성격이 있다라고 했어요. 사실상 추가근로 혹은 잔업 등의 임금의 성격이 있다라고 해서 원래비가 부당이익이니까 건설사에 돌려달라라는 건설사가 패소를 했어요. 그리고 대법원 판결만 남아있거든요. 근데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대법원 판결을 봐야 되겠지만 이라면서 명확한 대답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봐야 된다는 그 말 자체로 1, 2심 판결을 지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인정하지 않는 거고 그다음에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은 불법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건 법과 원칙과 상식을 주장하는 윤 대통령의 노선과도 정 배치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지금 이 노조를 악마화하는 거 아니겠느냐, 좀 도가 넘었다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신문 대 신문을 오랜만에 좀 준비를 또 해봤습니다. 신문 대 신문 같이 볼까요? 네, 오늘의 신문 대 신문 보면 매일경제가 지금 한겨레 기사를 저희가 좀 가져왔습니다. 건폭과의 전쟁 대 건폭 지칭까지입니다. 먼저 매일경제 기사부터 같이 볼까요? 예, 매일경제.
건폭과의 전쟁, 협박 뒷돈, 뿌리 뽑는다입니다. 네, 불법 행위를 근절을 하겠다, 협박 뒷돈, 완전히 뿌리를 뽑겠다라는 이 강경한 입장을 지금 드러냈습니다. 약간 긍정적인 입장이 좀 보이죠. 그런데 한겨레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네, 이 한겨레는 윤 대통령 건폭 지침까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돈 없는 노조 때리기다라는 입장입니다. 여기도 약간 좀 부정적인 어감이 그대로 좀 제목에서 드러납니다. 지금 신문 대 신문 양쪽 입장이 앞서 저희가 두 분, 저희 패널 분께, 이 논설위원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만 입장이 갈리는 건 신문의 입장도 지금 좀 갈립니다. 요거는 좀 윤영걸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윤 대표님은 이거는 뿌리 뽑는 걸까요? 돈 없는 때리기인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매일경제신문에 나온 논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비정상의 정상화의 정상화죠. 비정상의 정상화.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이 뽑은 이유가 법과 상식을 회복하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노조가 뒷돈을 받고 그 크레인 기사도 돈 안 주면 안 했잖아요. 그리고 비노조원은 아예 노동 현장에도 못 오게 하고 제 집 옆에도 재건축 현장이 있는데 네. 비노조원 아예 못 오게 막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사가 한참 또 정지가 되고 하다가 또 다시 들어오니까 시작되고 네. 이런 불법적인 거는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거대 노조가 진짜 횡포로부터 우리 경제가 진짜 제대로 돌아서려면은 네. 저런 것부터 막아야 되지 않는가. 지금도 438명한테 234억을 받고 1인당 5,500만 원씩 받았다잖아요. 네. 그게 통장에 꽂힌 것만 그렇게 됐다니까. 그 뒷돈으로 다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밝혀진 것까지 하면 더 엄청난 건데 이거를 불법을 밝히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나라 노조나 일선 현장이 정상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이 마약 범죄와의 전쟁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약과의 전쟁이 있는데 대통령이 조폭 연상하는 건폭이라는 말 한 거에 좀 과격하지만 네. 그만큼 우리 노조 이쪽에 이 불의 뭐 부패 또 이런 뒷돈 이런 게 만연하지 않았느냐. 이게 뿌리 뽑는 계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윤 대통령이 지금 노조 개혁을 연금, 교육, 노동 개혁하면서 노동 쪽에 지금 스타트를 했는데 저는 이 이슈를 잘 잡았다고 봐요. 처음에 그 화물연대 불법 파업에 대해서 세게 제동 걸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노조 회계장부 여태까지 제대로 공개 안 했잖아요. 정부 지원금도 받고 세제 혜택도 보면서 공개 안 했잖아요. 그거 떳떳이 까라. 그리고 또 노동 현장에 이런 불법적인 거 이거 까겠다는 거는 저는 아주 만시지탄의 감에 있다. 노동 개혁을 위해서 이 고름부터 짜내지 않으면 개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한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비정상의 정상화 아니겠냐? 고름을 짜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윤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김현정 대변인이 좀 들썩들썩하세요. 말씀해 보시죠. 일단 정부는 네. 균형감을 갖고 좀 중재자의 역할을 좀 해야 되잖아요.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근데 지금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거 보면 노조에 대한 혐오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듯한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노사 자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고요. 실제로 뭐 3대 개혁을 얘기하면서 노동 개혁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연금과 교육 개혁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회적 합의하는 과정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일부 보수, 특히 보수층에 있는 국민들께서 노조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강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난 화물연대의 강경 대응 통해서 지지율이 상승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네. 노조 때리기를 통해서 국정 지지도를 회복하려는 의도가 저는 밑에 깔려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 개혁이 성공하기에는 오히려 더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진단을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노동 개혁이 제대로 성공을 하려면 노동을 주체로 세워야 됩니다. 노동을 개혁하는 것은 노동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노동 개혁의 대상이나 객체로 삼으면 그건 성공할 수 없는 거거든요.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도 마찬가지로 노동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했지만 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악마화하고 사회의 악처럼 취급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실패하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리고 다만 이제
그 불법 행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엄정히 대처해야죠. 그런데 그 일부의 일탈 행위를 전체 노조의 일반화로 이렇게 등치시켜가지고 이렇게 사회학으로 규정해 나가는 것은 문제가 네. 있다라고 보고요. 지난번에 노동개혁 정부에서 이제 발표할 때도 네. 그 정부의 지원 기관인 미래노동시장연구원에 그 연구 용역 받은 걸 그대로 받아서 노동개혁안으로 제시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도 5개월 동안 12명의 교수들이 전문가들이 그 안을 만들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경영계나 산업계의 의견들을 많이 청취하고 했지만 노동계 의견은 아예 청취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 문제들,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인식들이 노동 개혁을 오히려 성공하지 못하는 쪽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렇게 균형과 균형 잡힌 그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네. 이 노조를 사회학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인식전환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부의 이 강공 드라이브에는 그 저변에 여론, 국정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어떤 그런 생각이 좀 잡혀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정부는 오히려 약간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뭔가 이 선입견이 지금 깔려 있다라는 얘기를 같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처럼 이런 약간 얘기가 좀 분분합니다. 의견이 분분한데 이런 상황에서 일단 정부는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연 2억 뒷돈 뜯은 타워 크레인 기사. 손 벌리면 면허 정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왔습니다. 원래비란 얘기가 나왔죠. 원래비가 뭐냐? 그러니까 이 타워 크레인 기사한테 급여 그때 주는 돈 말고 그 외 별도로 가외돈으로 좀 지급하는 돈을 원래비라고 합니다. 이 원래비가 연 2억이더라. 이렇게나 이렇게 이른바 뜯었다는 표현을 썼는데 뜯은 타워 크레인 기사 이런 식으로 손 벌리면 즉각 면허를 정지시키겠다. 뭐 원 스트라이크 아웃까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면허 취소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면허 정지까지도 강하게 지금 이 제지를 하겠다,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채용을 만약에 강요한다고 하면 형법을 적용해서 처벌을 하고 불법 행위 400건에 대해서 수사를 지금 하고 있고 20명은 구속을 이미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기사도 좀 같이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건폭 모니터링 불법 처벌 조직적 행위에 즉각 대응. 앞서 나온 기사랑 좀 같은 연장선이죠. 건설폭력 수사단을 출범을 한다고 합니다. 검경이 합쳐서 수사단을 출범을 하고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건설 현장도 법치가 설 것이다. 경찰 6월 25일까지는 특별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이 노조, 건설 노조에 대해서 이 정부의 이 의지가 이 확실하게 뭔가 불법은 뿌리 뽑겠다라는 의지가 여실하게 지금 보이는 이런 기사들을 지금 만나보셨는데 저희가 만평을 오늘 또 하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관련 만평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일단 딱 보면 윤이라고 써 있죠. 윤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돋보기를 들고 뭐라고 하냐? 아 해봐. 누구한테? 앞에 있는 호랑이한테. 네 호랑이가 노조 탄압이다. 지금 빨간 머리띠를 메고 있죠. 입에는 회계장부를 물고 있습니다. 지금 회계장부를 제출해라. 못한다. 지금 이 얘기로 지금 이 노조랑도 또 이 긴장 관계 중인 건데 노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입장. 이 두 호랑이와 윤 대통령이 있는 데를 보니까 외나무다리입니다. 외나무다리인데 이 외나무다리 노동개혁이다. 노동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첫 걸음부터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만평까지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